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 잡고 갈까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드디어 좀 끝나는 듯한 합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여전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들이 선택한 코인 리스트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카나리 캐피탈 등등 그들이 현재 인덱스로 품고 있는 묶음 상품에 대해서 어떤 코인들이 겹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XRP의 차트적 패턴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주요 소식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일단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 합의가 나왔죠. 위험자산 랠리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상승세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방향성을 케빈 워시가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종전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오는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을 할 것이다. 결국에 한 달, 두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지만 3개월이 훨씬 넘게 한 106일 정도 시간 끌기를 해왔고요.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란에서는 자존심을 쉽게 굽히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합의 위반 시에 바로 공격을 즉각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신경이 곤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전이 되면서 해상 봉쇄가 즉시 해제가 됐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4%, 5% 정도는 급락을 하면서 이 WTI 81달러를 보여주고 있고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선물 기준으로 해서 80달러 정도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온 게 가시적으로도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계속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는 금리 인상에 현재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좀 올라가고 비투도 많고 부동산 3중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두 긴축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다라고 해도 이 충격에 대한 지속성이 짧으면 3개월,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전폭적인 쏠림 현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끌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역시도 3년 만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의 긴축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또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 롱 물량 많이 치냐, 숏 물량 많이 치냐죠. 최근까지는 숏 물량을 많이 쳤다면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롱 쪽으로 포지션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 빨간색을 좀 유지해 왔죠. 지속적인 순 유출이 나오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뭔가 좀 끊긴 듯한 유출세로 돌아서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AUM은 역시나 100빌리언이 충분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현재 시점으로 102.64빌리언 1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덱스를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 영역이다. 기관 자금이 전폭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구간이라는 거죠. 일단 인플레이션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메말라 있는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코인판 안의 호재로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여름께는 이루어져야지만 명확성과 유동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현재 채굴 원가가 47K 그리고 롱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봤을 때
40K에서 45K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 압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어진 비트코인의 패턴을 봤을 때 실제로 강세장 이후에 61.8% 정도의 이 피보나치 지지선을 항상 하향 이탈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61.8%를 잡게 되면 한 48,000달러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사이클 패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현물 수량 꾸준하게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T로 프라이스의 ETF에는 어떤 상품군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 리플과 짝꿍인 스텔라 루멘도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당연히 들어와 있고 체인리크나 카르다노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솔라나, 아발란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 리스트다. 이 T로우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리고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자산 운용사죠. 1조 8천억 달러 정도를 운용하는 곳에서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의 멀티 에셋 암호화폐 ETF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이제 슬슬 그 보수적인 집단들도 크립토 묶음 상품들을 진열대에 올려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와이즈에서도 10가지의 코인을 묶음 상품으로 만들어 놨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는 역시 5가지 코인 들어와 있고요. 하이퍼리퀴드, 또 스텔라루멘 다시 한번 보이죠? 또 링크, 라이트, 수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한번 보고 갈까요?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름을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로 바꿔놨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비트, 이더, XRP, 솔라나는 들어와 있고요. 원래는 카르다노 에이다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시가총액이 많이 밀리고 BNB 코인이 올라오면서 현재 BNB 코인 비중이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XRP보다도 더 위에 있죠. 지속적으로 그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 5가지의 코인군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 항상 XRP가 편입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카나리 캐피탈에서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닌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수이, 헤데라 이 뒤에 5가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카나리 캐피탈의 CEO 스티브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한 내재 가치 본인만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최초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거래를 일으키지 않았을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리플은 2026년 말까지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리플의 사업은 계속 확장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의 가격은 과소평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 펀더멘탈과 가격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어떻게 본인이 다루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익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 XRP 레저 안에 AI 스타터 키트를 공개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죠. 그 코인베이스가 만들었던 X40이라고 하는 결제 표준, 그들은 특정 블록체인이나 토큰에 존속되지 않는 공통 결제 언어를 만들면서 중립적 결제 표준으로 설계를 했고 여기에 어떤 결제 스택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는 리플사가 만든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마스터카드 역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코인베이스의 X40이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 프로토콜도 들어가 있겠지만 리플 원장이나 솔라나,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들의 유착 관계를 가져가면서 멀티체인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점점 더 리플의 비전인 인터넷 오브 밸류를 하기 위해서 XRP가 가교통화로 설정되어 있고 온램프, 오프램프를 RLUSD로 기관의 친화적인 금융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DTCC 역시 최근에 스텔라 루멘을 선택하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 뒷배에서는 또 리플 프라임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금융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조만간 다가오는 7월 중순부터는 이제 조금씩 소프트 랜딩이 시작되면서
DTCC의 스위치가 점점 켜질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XRP의 수량에 집중하는 것은 1800년대 맨하탄에 이 땅을 사는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보다 크게 봤을 때 현재 XRP 가격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저평가 구간을 지나면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 현재 RSI 주봉 기준으로 밀어보더라도 30극 초반대 내려와 있다. 천천히 줍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것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거에 에너지 응축 기간 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에너지 응축이 되어지고 있고 언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상승에 대한 에너지 응축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대한 ETF는 계속 순 유출이 나오면서 기관의 자금이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데요. XRP는 지속적인 순 유입세가 좀 나타나면서 누적 XRP 현물 유입량은 16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죠. 상방 재평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8개월 만에 사상 최악의 투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눈을 돌렸을 때 누군가 팔고 떠나갔을 때 그들이 갑작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면서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